저기 오늘 주제를 보니까 이거 뭐야 성이라고 알고 오고 목사님 뭐 같이 오라 그랬는데 왜 혼자 오시면서 또 주제를 성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리 봐도 없어. 아니 그 성 주제에서 사람들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저도 네. 고백하건데 오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특히 젊은 부부들, 그죠? 근데 또 이제 교수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테크닉, 화자청자 테크닉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저도 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고 연습도 불충분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이거를 그래서 송 교수님이 양보를 하셨어요. 저한테 한 세션을 더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목사님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은 좀 실습 초점을 둬서 하니까 사실 이게 이번 제가 하는 6주 5주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아마 성에 대한 강의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또 웬만하면 다 오셔서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아웃라인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게 많이 써있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 화자청자 대화 기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거기다가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례가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난번에 미진했던 부분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례를 보면서 또 우리 케이스들을 또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해보고 하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난주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이 뭐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갈등에 대해서 했는데 부부간의 갈등 어떻게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삼각형. 예.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한테 좋은 격려가 되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역시 참 젊은 사람들이 배우면 빨리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아서 네, 감사했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예. 우리가 맨 위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건? 네. 모든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루고 하려는 게 뭐예요? 문제가 되는 사건이 제일 겉 표면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지난번에 사례로 든 게 남편이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남편이 전화를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받아가지고 좀 화가 나가지고 와이프가 막 남편한테 뭐라 그러는 거 이제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뭐였어요? 어머니랑 통화를 오래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부한테는 문제가 됐어요. 뭐 때문에? 이 사건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거를 이슈라고 그랬어요. 이슈, 우리말로 그냥 쓰겠습니다. 이슈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주로 있다고 그랬어요. 뭐 거의 다 커버를 하죠. 뭐 그 부부의 경우에는 평소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시어머니 관계, 인척 관계, 뭐 돈 문제라든가, 뭐 다음 주에 다룰 성 문제라든가, 자녀 양육 방식이라든가, 또 더 중요한 거는 부부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그 사람이 미성숙할 때 그 이슈 때문에 문제 사건이 더 불거져지는 경우가 있죠. 이건 직접적인 요인이에요. 사건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이제 주목해 봤던 게 뭐예요? 이 이슈 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숨겨진. 네, 숨겨진 이슈다.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랬죠, 주로? 결혼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부가 이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로 하고 결혼 서약에 들어갔는데 이게 채워져야 할 본질적인 필요를 이제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3A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A가 뭐 애정,
그죠? affection 같은 거, 그다음에 acceptance, 그러니까 용납. 그래서 늘 받아주고 잘못할 때도 그다음에 뭐예요? affirmation, 인정해주고. 그걸 이제 지난번에 친밀감의 10가지 리드 그걸 요약하면 3A로 했는데 결국 이것이 뭔가가 히든 이슈라고 그랬죠. 숨겨진 이슈. 이거를 이제 숨겨진 이슈로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 언약이잖아요. 결혼 서약. 결혼 서약의 내용이 결국은 뭐예요? 부부가 결혼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써 존경을 통해 이런 부부간에 서로 있는 이런 삶의 이런 본질적인 필요, 욕구를 채워주겠다고 우리가 서약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숨겨진 이슈를 다루지 않고 이 이슈만을 다루거나 하면 끊임없이 갈등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반복된다고 그랬죠. 반복. 이걸 갖다 B타입의 뭐예요? 갈등이라고 얘기했죠. 뭐 명백히 상대방이 잘못했거나 그랬으면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해주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3단계에서 타협도 보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체념 상태에 이를 정도로 부부간에 이 반복되는 갈등. 근데 이거의 밑바닥에는 이것이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그런 정서적인 욕구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늘 여기 이제 이렇게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슈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불거지는 갈등이 불거질 때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의 테크닉이 바로 화자청자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거기 제가 그 요약제, 그 아웃라인에 써드린 대로 이 부부가 숨겨진 그 이슈를 계속해서 그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 뭐 가치관, 뭐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해석의 필터라고 그랬죠.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을 필터링하는, 해석하는 필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필터가 특별히 7가지 영역에서, 그죠? 부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안전을 바라보는 남편과 아내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틀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정절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꼭 뭘 이걸 해야 되느냐, 또 이런 기대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영역에서도 그렇고. 4번째가 케어링을 도대체 어떻게 보느냐, 뭐 정리정돈, 위기대처 방식. 6번째가 개방성. 뭐 남편은 늘 친구들하고 같이 있길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 이런 7가지 영역에서 두 사람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 그런 데서 일어나는 갈등은 뭐예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갈등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거를, 그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갈등을 다루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이렇게 갈등을 엮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는 큰일 났어라든가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어프로치 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까지만 오늘 요약을 하고요. 오늘이 이제 화자청자 대화 기법의 활용인데, 사실은 이거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이 막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막 이럴 때 야고보 선생은 우리한테 무슨 그 명령을 하고 계시죠?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뒤에 이유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성을 내는 것,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제가 이제 성 내는 건 당연히 뭐 말을 막 빨리 하다 보면 성이 당연히 나니까 그건 가로로 해놓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부부간에 특별히 감정이 안 좋고 이럴 때, 갈등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실천 방안이에요. 사실은 이 화자청자 기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써놓고 줄을 쳐놨죠, 여러분들. 그래서 냉장고에 여러분들이
quick to listen. 어떻게 하면 듣는 걸 빨리 할 수 있을까? slow to speak. 말은 더디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은 천천히 하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내가 속히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기법이에요. 테크닉이에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뭐 감정이 좋고 문제가 없을 때는 뭐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법이. 이거는 어찌 보면 그럴 때는 XYZ 진술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나 너무 기분 좋아. 아니면 당신이 이랬을 때 나 좀 실망했어요. 이 정도의 갈등이나 이런 거면은 뭐 XYZ로 자기 표현을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 화자청자 대화 기법은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 그 제가 써놓은 내용을 줄쳐가면서 자세히 보세요. 이슈가 여기 이슈, 여기 이슈. 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뭐 돈이라든가 성이라든가 뭐 시댁관계나 처가관계도 되고 여러 가지 술 문제라든가 교회 뭐 결정하는 문제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우리의 차이를 드러내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가 심각해 생각보다. 그리고 좀 민감할 때, 그리고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화자청자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두 분이 별로 사이가 이렇게 텐션이 없을 때는 이거 굳이 뭐 이거 마이크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좀 이런 특별한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안전하고 분명하게 말하기 위한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슈도 얘기하지만 이런 숨겨진 평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원망, 미움, 화가 난 이유 막 여러 가지 있잖아. 아내에 대한 불만 막 이런 거. 그런 거 잘 드러내지 못해. 또 감지도 못해 우리가. 근데 이것만 갖고 막 저기 하는 거죠. 네가 뭐 시댁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다 이건 싸다고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안전하게 내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한마디로 제가 말했죠. 리젝션, 거절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리젝션이라는 거절감. 내가 말해봐야 남편이 내 말을 틱틱거리고 안 받아주고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러냐 이러면 거절감 때문에 뭐예요?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이 테크닉을 쓰면 굉장히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주고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 말을 지금 충분히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쉐이프하지 않죠. 수치스럽지 않죠. 상대방이 내 말을 지금 어떻게 듣는지 지금 이걸 통해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뭐냐? 안전하고 분명하게 말하기 위한 의사소통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뒤에 이제 사례를 제가 길게 했는데 이따가 좀 이 규칙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사례를 우리가 조금 지난번처럼 좀 시연해 주시고 하는 분이 그 뒤에 걸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좀 이렇게 우리가 어널라이즈 해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조금 프랙티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 기법을 사용할 때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화제를 당신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한 주제만 고르는 게 좋아요. 뭐 유치원 사례 나오지만 유치원 얘기했다가 또 뭐 그게 서술반 돈 문제로 갔다 시댁 문제로 갔다 또 무슨 당신 요번 주 교회 안 나갔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꼭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법이 아니에요. 뭐예요? 원만한 대화를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기법이에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평소에 두 분이 뭐가 이렇게 코드가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A를 쓸까 B를 쓸까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지. 지금 막 갈등이 불거지고 화가 나고 막 불이 났는데 지금 A로 할까 B로 할까 문제 해결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원만한 대화. 이게 조금 좀 그런데 good conversation인데 이게 뭐냐? 세 번째 부부 모두의 규칙의 세 번째에 나오는 대로 뭐예요? 대화를 잘 나누는 건데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 관점을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시겠죠? 이 테크닉을 쓰는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가 터졌을 때 문제 사건을 통해서 이슈가 터졌을 때 당장 이 기법을 써가지고 뭐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이런 이슈를 바라보는 게 이렇게 나랑 다르구나.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속이 상했구나. 그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이 테크닉을 쓰는 목적이고요. 여러분 그걸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지 뒤에 사례를 통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잘 안 잡히셨을 텐데 부부 모두의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라든가 연필이라든가 그런 걸 표현하는 물건을 꼭 하나 가지셔야 돼요. 발언권을 상징하는 물건, 뭐 펜이라든가, 뭐 집에 뭐 종이컵이라든가, 뭐 하여튼 마이크처럼 발언권을 상징하는 물건을 하나씩 정하세요. 마이크가 있으면 제일 좋겠네. 그래서 부부 모두를 위한 규칙은 뭐냐? 발언권은 화자만 갖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지금 발언권을 갖고 있으면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발언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은 뭐야? 청자가 되는 거죠. 듣는 거예요. 아시겠고. 두 번째, 이 발언권은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말 다 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충분히 내 감정, 내 의견 이런 걸 충분히 이해했다 싶으면 그때 다시 나는 남편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제 남편에게. 그러면 저는 뭐예요? 다시 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은 뭐예요? 남편만 하는 거죠. 제 남편만. 네, 그러니까 이걸 갖느냐 안 갖느냐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나요? 네, 그래서 발언권을 가지면요 한 사람이 딱 한 문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발언권이 이루어져 있는 이상.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내 감정을 이해하는구나, 내 의견이 어떠해서 이랬는지 알았구나 하면 그때 다시 마이크를 넘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또 거듭되지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나누는데 상대방 입장, 관점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화자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이 마이크를 가졌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 나온 대로 당신이 말이야 그때 그랬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Now statement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말을 하세요. I statement을 하세요. 나 진술법. 우리가 배웠죠? XY 진술법 배웠죠? XYZ. 당신이 이랬을 때 제가 참 실망스러웠어요. 뭐 이렇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 안 돼요. 당신이 그때 그래서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자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동기나 또 청자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조금씩 얘기하세요. 생각보다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요. 한 문장만 들어도 그걸 다시 리피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지난주에 조금. 그러니까 한두 문장만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나전달법으로 한두 문장만. 세 번째가 말하고 난 뒤에 잠시 멈추세요. 그러고 나서 내 말을 듣는 청자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한 말을 다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듣다 보니까 나는 A로 얘기했는데 청자가 A 다시로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는 뭐예요? 제가 얘기한 걸 다시 얘기해요. 그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내가 리피트할 수가 있어요. 반복할 수가 있어요. 결국 화자의 목표도 뭐예요? 듣는 사람이 청자가 제가 이제 남편하고 얘기한다면 남편이 내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이해하도록 돕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규칙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자를 위한 건 뭐예요? 이게 참 어렵죠. 당신이 들은 바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즈라는 말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패러프레이즈 한다는 건 뭐예요? 번역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리피트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뭐예요? 의역이에요, 의역.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그 옛날 성경 한자문 그러니까 성경이 있듯이 그걸 요새는 현대인을 위한 성경으로 의역을 하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의역해서 말한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당신이 들은 말을 당신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혹시 또 내가 이해를 잘 못했으면은 확실히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럼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화자의 어떤 말이나 이해를 내가 잘 이해 못했으면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청자가 화자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러이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청하실 수 있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니죠. 화자가 무슨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죠? 그럴 때라도 자기가 바라온 거를 다시 받아올 때까지는 이건 아닌데 이런 말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자가 정말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에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듣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의견 또 생각을 말할 수가 없고 바로 거를 다시 받아오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되게 복잡한 것 같죠? 네. 안 해보셨으니까 좀 복잡하죠. 이게 규칙이에요. 화자를 위한 규칙과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거를 써놨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화자청자 대화 기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런 관점이나 의견을 이해하게 된 부부의 사례를 듣는 게 좀 중요하죠. 사건의 배경이 있어요. 제가 사건의 배경을 얘기해 드릴게요. 아래 부분은 3살 박이에서 10살, 그러니까 뒤에 뒷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읽겠어요. 3살 박이에서 10살은 장남까지. 애가 셋인 가정이에요. 한 아이를 둔 3대 부부예요. 근데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남편은 문제 사안만 생기면 습관적으로 대화를 회피하는 형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져가지고 남편을 몰아붙이면 붙일수록 코너에 몰린 남편은 더더욱 침묵의 늪으로 후퇴하고 만다. 지난번에 제가 4가지 부정적인 의사소통 패턴 얘기하면서 남편은 자꾸 철회하고 회피하면 여자는 뭐야? 자꾸 쫓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뭐야? 추궁하게 되는 그런 패턴에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막내 아들인데 예성이라고 얘를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야 되는 문제를 두고 이제 이게 악순환을 또 반복하고 있는 지금 문제 상황이죠. 여기에서의 지금 문제 사건은 뭐냐면 뭐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부부 중에 제가 그 중간에 이렇게 해놨죠. 중간에 이렇게 줄을 쳐놨죠. 그거는 지금 어느 부부가 좀 요 대화를 좀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좀 해주실래요? 네. 밑에 그 줄이요. 줄 위에. 위로. 네. 말씀하세요. 좀 리얼하게 좀 서서 연기하듯이 해주시면 더 재밌겠죠. 그죠? TV는 없지만 TV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TV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 드릴까요? 그냥. 아니 그래도 생생하게 하시려면 TV가 열려고 좀 연기하듯이 하면 더 이게 실생활. 예성이의 어린이집 문제를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건가요? 이제 정말 너무 지쳤어요. 당신 얘기 좀 해봐요. 여보,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돼요. 미루기만 한 당신에게 정말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인식하고. 일단 타임아웃 합시다. 얘기하자는 데는 동의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언젠만 야기할 것 같아서 그동안 회피해왔던 거예요. 우리 이 문제를 저번 세미나에서 배웠던 화자청자 대화 기법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땠어요? 남편이 어땠어요? 제안을. TV 계속 보고 있는데 여자 열받아가지고 TV를 딱 가로막더니 당장 얘기하자고 좀 그러죠.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심상치 않아. 심각한 이슈가 심각한 거야. 어린이집 애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여자가 너무 화가 끓어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단 타임아웃을 신청했죠.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 그죠? 그래서 왜 자기가 그동안 회피해 왔는지를 얘기하고 우리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했어요. 메이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타임아웃 하는 동안에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거실에서 TV 보고 있다가 좀 부엌에 가서 이렇게 딱 앉는다든가, 그러니까 그거를 논의할 만한 어떤 분위기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랬어요. 그게 뭐 10분인지 20분인지 30분인지 모르지만 타임아웃을 신청한 사람이 어때요? 지금 남편이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다른 부부께서 한번 요거 좀 해주실래요?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면 계속 이분들이 해주시든지. 초기. 좋게. 네, 그러세요. 나 역시 예성이를 어린이집 보내야 하는 건 아닌가 고심해왔어. 하지만 지금이 적당한 때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 네, 근데 두 분이요. 지금 마이크를 가지니까 지금이 화자세요, 남편이. 그죠? 화자죠. 마이크가. 이렇게 가능하면 두 분이 서로 보시고, 보시고 읽으시더라도 보시고 하세요. 아니야, 화자는, 청자는 마이크가 없죠. 발언권은 지금 화자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다시. 아니죠. 여기 나온 대로 화자 남편이죠. 네, 청자는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네. 여기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했었군요.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는 발언권을 말고. 계속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냥 마이크 없이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발언권이에요, 지금. 예. 아, 거기 제가 써놨죠. 당신도 걱정했었군요. 그리고 예성이가 어린이집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없었고요. 바로 그거요. 예성이는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하는 편인데 상황이 잘못될 경우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밖에 하자. 안에 하세요. 아니요. 계속 지금 화자가 계속 남편이세요. 네. 당신은 예성이가 딴 아이들에게 치일까봐 걱정하고 있었군요. 맞아요? 맞나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예성이가 엄마랑 장시간 떨어질 준비가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예성이를 의존적으로 키우자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안에 그러니까 당신은 예성이에게 내가 아직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좀 더 독립적이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 당신이 발언권을 가지시오. 네, 설명은 나중에. 네, 그러면 계속 해주세요. 이제 발언권을 마이크가 가져오시고 하세요. 글쎄, 당신이 뭘 말하려는지 알겠어요. 사실 난 당신이 예성이 문제에 대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당신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나도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 기분이 좋아진 것 같소. 그래요. 이 문제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동감해요. 예성이를 올해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좋은 데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예성이를 금년부터 보내는 것이 선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래요. 예성이에게 적합한 곳을 물색할 수만 있다면 한번 보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적합한 곳이 물색된다면 보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봤으면 싶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그래야겠다고 말할 준비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완벽한 어린이집을 찾는다 해도 금년부터 확실히 보내야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아직 없다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제 당신이 발언권을 돌려받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감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부에게는 문제 사건이 뭐예요? 문제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막내를 어린이집에 네, 그렇죠. 보낼 거냐 말 거냐. 네, 그렇죠. 그게 사건이죠, 겉으로 나, 그죠? 그 이슈는 뭐예요? 직접적인 요인이? 분석을 잘 하셔야 돼. 남편이 사건의 배경에 제가 써놨죠. 네. 그죠?
제가 사건의 배경에 쓴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 방식이 문제가 있었죠. 남편은 계속 회피하고 여자는 추궁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분 직접적인 이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미성숙한 의사소통 방식이 이슈라고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있는 숨겨진 이슈는 뭔가가 이제 어때요?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화자청자 규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규칙에 맞춰서 이 부부가 이 대화를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예, 예. 어떠세요? 처음에 이 화자청자 대화 기법을 이 부부는 언제 사용하고 있어요? 갈등이 좀 불거질. 왜냐하면 보세요. 와이프가 어때요? 정말 지쳤어요. 당장 좀 얘기해요. TV를 막 가로막으면서 화가 났잖아요. 남편이 보니까 이거는 조금 회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감지를 했죠.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때문에 남편이 타임아웃을 신청하고, 그게 뭐 한 30분 후인지 뭐 그 다음날 아침이나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타임아웃을 신청한 남편이 다시 또 뭐예요? 먼저 시작하고 있잖아요. 화자로서. 그죠? 그 점점점이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타임아웃을 해놓고, 이거는 그냥 이 사건이 불거지고 지금 막 둘이서 뭔가가 막 그럴 때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따로 이제 장소를 바꿔서 시간을 바꿔서 다뤄야 될 이게 문제구나, 이런 걸 이제 감지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히든 이슈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신 거 있어요? 아까 그 와이프가 뒤에 가볼 때 여러분들이 감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뒷페이지에 보면 와이프는 뭐 때문에 열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뭐예요? 무관심한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지내는 거예요. 그죠? 왜 기분이 좋아졌어요? 남편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무관심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확인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들에게는 이런 숨겨진 이슈가 두 부부 간의 친밀감을 깰 정도로 뭐예요? 서로 와이프는 자꾸 이게 중요해서 얘기하자는데 남편이 회피하면 여자는 뭘 느껴요? 무시당하는 느낌이고 자기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발 동동 구르고, 우리 별로 가정생활 그런 패런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자꾸 무시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남편은 또 뭐예요? 뭐 히든 이슈를 얘기는 안 했지만 뭐예요? 추궁당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나를 찍고 있구나를 뭔가 느낄 수 있겠죠, 남편이. 예, 그런 히든 이슈가 있었겠죠. 예, 그렇게 이제 미루어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보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규칙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남편이 먼저 발언권을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타임아웃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남편이 점점점 선 밑에 보세요. 남편이 뭘로 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들? 나 역시 예선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건 아닌가 고심해 왔어. 하지만 지금이 적당한 때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더군. 그랬죠? 무슨 진술로 시작하고 있어요? 네, 화자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랬죠? 네, 나도 지금 굉장히 고심을 했다, 그동안.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죠. 아이메시지가 낮은 술, XYZ 이런 걸로 고심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런 말을 시작하고 있죠. 당신 나도 고민했는데 당신 왜 그래? 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분한 마음도 있고 남편도 이제 판단받고 분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지 않고, 화자는 항상 규칙이 뭐예요?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참 고심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 그 아내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이제 청자의 그 규칙이 뭐예요? 자기가 들은 바를 그대로 다시 얘기하는 거죠. 패러프레이즈라죠. 남편이 얘기하자는 내용을 자기 말로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도 걱정했었군요. 그러니까 고심해 왔다는 말을
자기 말로 표현한 거야. 당신도 굉장히 고심하고 걱정했었군요. 이렇게 받아주는 거야. 그 남편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적당한 때 이제 확신이 서지 않더군 하니까 어때요? 예성이가 어린이집에 갈 준비가 되는지 확신이 없었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화자의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청자가 받아서 패러프라이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말을 지금 남편이 아내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패러프라이즈 해줌으로써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이 어때요? 바로 그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부인이 자기 마음, 또 고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니까 어때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남편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죠. 예성이는 나이에 비해서 말이야 어리게 행동하는 편인데 상황이 잘못될 경우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고. 애가 아마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더 어린가 봐요. 또래들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남편이 자신의 취지를 이해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말한 게 맞아요. 내 마음을 잘 읽었어. 인정을 해주죠. 그거예요. 여러분 주목해보세요. 뭐 예성이는 이 말로도 시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이 내 마음을 딱 알고 있는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그걸 알고 있군요 하고 인정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아내는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더 계속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죠? 아내의 그 걱정 내용이 뭐예요? 당신은 예성이가 제 나이에 맞게 행동하니까 딴 애들에게 치일까봐 걱정하고 있었군요 하고 맞나요? 하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뭘 고민했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와이프가 다시 그거를 패러프라이즈 하고 있죠. 그죠? 딴 애들한테 치일까봐 걱정한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의 컨선은 여기서 치이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서 치일까봐. 그죠? 또래 애들보다 좀 어리니까 유치원에 지금 유아원에 보내면 애들한테 치일까봐 걱정이 된 거죠.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느 분이? 우리 앞에 우리 일기생 입으신 후배님. 그렇지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예선이가 엄마랑 장시간 떨어질 준비가 되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예선이를 의존적으로 키우자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남편의 지금 염려하는 바가 두 가지가 다 나왔죠. 또래에 비해서 좀 어리니까 딴 애들한테 유치원, 유아원 보내면 치일까봐 걱정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랑 아직 장시간 떨어져 있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그것도 걱정되고. 그러면서도 뭐 애를 너무 또 의존적으로 키우려는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자기 컨선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것이 이제 화자인 남편이 어떻게 해요? 이 늘 회피형이었던 남편이 지금 굉장히 부인한테 자상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맞나요? 이랬더니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잘 모르겠다. 또 의존적으로 키우려고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굉장히 자상하게 설명을 지금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내에게 뭐요? 더욱 다가가고 있죠. 뭐냐면은 근데 와이프는 청자가 뭔가 더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자신이 들은 바를 다시 반복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대화를 연장해 갈 수 있다. 그래서 맞나요? 하고 이제 또 물어보고 있죠. 밑에 보면은.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막 회피하고 막 굉장히 좀 갈등이 불거지고 이랬는데 벌써 바로 그거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이렇게 서로 무시받는 느낌, 또 자기를 또 판단하는 느낌, 무책임한 사람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터치가 되고 있는.
그들이 그동안 숨겨놨던 그런 어떤 3A에 대한 그런 히든 이슈가 터치되고 있는 거가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또 패러프레이즈 하고 있죠. 그걸 자신의 말로 또 남편 얘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아내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여기 아내 그 읽어줄래? 그러니까 요즘 예성이에게 내가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좀 더 독립적으로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발언권을 가져갔어요. 예, 발언권을 갖기 전에 아내가 정확하게 어때요? 남편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컨선하고 있는 걸 두 가지를 뭐예요? 정확하게 패러프레이즈 하고 있죠. 아직 예성이한테 엄마가 더 필요하다는 거. 그런 생각,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의존적으로 키우고 싶지는 않은 그런 두 가지 사이에서 남편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를 그걸 듣고 그대로 뭐예요? 패러프레이즈 해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기계적으로 뭐 주거니 받거니는 아니지만 자기가 남편이 염려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듣고 이제 그거를 자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화자청자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또 뭐예요? That's right. 그래서 그렇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뭐예요? 오해받고 있거나 그렇죠. 그런 게 없잖아요. 부인이 정확하게 자기의 무책임한 사람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게 그런 히든 이슈가 터치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A가 충족되니까 조금 더 이제 발전이 있는 거죠.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발언권을 와이프한테 다시 준 거죠. 그죠?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약해보면 우리 지난번에 7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남녀 차이 그중에 맨 처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시큐리티에 대한 거, 안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남편은 아들을 지금 보내면 조금 나이보다 어려서 어떻게 애들한테 치일까봐 좀 그런 게 걱정이 된 거죠. 그죠? 애가 혹시 또 의기소침해질까봐 혹시 열등감 같은 거 생길까봐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남편은. 근데 와이프는 또 뭐예요? 또 늦게 보내면 또 처질까봐. 남편은 치일까봐 걱정이고, 이거 또래들 다 보내는데 우리 애 또 나이에 맞게 안 보내면 처질까봐. 그러니까 이 미래를 볼 때, 그렇잖아요. 제때 안 보내면 또 처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불안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회피형으로 가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컨선이 뭐예요? 시큐리티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어프로치가 다른 거죠. 남편은 치일까봐, 여자는 처질까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이에 대한 컨선은. 그 시큐리티 그런 부분에서 관점이 다른 거죠. 그죠? 애가 너무 어리니까 또 떨어뜨려 놓는 게 엄마를 오래 떠는 게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것들 걱정. 그러니까 훨씬 더 서로 내리찍고 있고 대화를 안 할 때는 이슈 커졌을 때는 서로 내리찍고 남편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이러다가 조금씩 이제 이게 이게 서로 맞아요. 당신 날 이해하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터치가 되면서 점점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의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세요. 조금 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이걸 받았어요. 이걸 받고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뒷페이지에 지금부터는 아내가 화자예요.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사실 난 당신이 예성이 문제에 대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당신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네.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아내의 언급이 사실은 붉어지기 전에 이게 딱 나왔으면 좋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갈등의 십자이고 이거 숨겨진 입술을 바로 물리막기가 드러내질 못해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이제 앞에 서로 받아주고 패러프레이즈 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래도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런 쪽에 사이드에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여자가 이제 더 마음이 열려서 뭐예요? 자기가 솔직히 오해했던 부분이 있죠. 그죠? 당신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자기가 제일 그러니까 결국 자기 혼자 관심 있고 무시받는 것 같아서
자기가 신경이 쓰여서 이랬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자가 된 아내가 남편이 언급했던 내용을 또다시 확증해주고 있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그죠? 자기가 그냥 표피적으로 볼 때는 관심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이렇게 테라프라이즈를 왔다가 주거니 말았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그걸 확증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솔직히 오해한 부분이 이런 거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부터 또 이제 남편이 청자가 돼서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있죠.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청자. 나도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 기분이 좋아진 것 같소.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관심하지 않아. 네. 내가 이렇게 히든 그런 나의 모티브, 그러니까 동기를 얘기하니까 이런 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드러나니까 당신이 지금 막 TV까지 가로막고 막 대화해요 이러는 사람이 이제 어때요? 많이 기분이 좋아진 것 같다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충족되지 못했던 이 3A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아내의 기분이 회복이 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또 뭐라 그랬어요? 아내가? 그래요. 이 문제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동감해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정말 뭐 당장 얘기해서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이게 자기 이슈였을지 몰라.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이렇게 단번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남편이 얘기를 통해서 이런 요소도 고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점이 넓어진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결정하는데 이런 요소도 감안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배운 게 여자가. 그죠? 이게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는데 동감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 집에 보내려면 좋은 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인 문제 해결 결정 그 사안에 대해서 대화가 옮겨가죠. 히든 이슈, 그 다음에 3A 그런 것이 터치되고 충족되니까 훨씬 더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떻게 보면 대화가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분위기를 감지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또 어떻게 패러프레이를 해줘요. 이걸 다시 한번 아내 남편을 두 분이 해주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번 다시 해주실래요? 그래요 아내분 해주세요. 사모님이. 네. 그래요. 이 문제는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는데 동감해요. 예성이를 올해 아닌가?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좋은 데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예성이를 금년부터 보내는 것이 선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네, 이거 그대로 남편이 아내의 이 얘기를 그대로 패러프레이즈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또 아내 계속 해주세요. 사모님. 그래요. 예성이에게 적합한 곳을 물색할 수만 있다면 한번 보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예, 아내는 남편이 경청해주자 기분이 좋아졌죠. 그리고 자신의 이런 기분을 남편이 은근히 눈치채도록 말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적합한 곳이 물색된다면 보내보고 싶다는 거지요. 그래 왔으면 싶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그래야겠다고 말할 준비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완벽한 어린이집을 찾는다 해도 금년부터 확실히 보내야 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아직 없다는 것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당신이 발언권을 돌려받아요. 네. 그 다시 이제 와이프가 충분히 자기 의사를 또 표현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발언권을 자기가 이렇게 주고 받는 거 기계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뭐가 지금 교환되고 있어요. 이 히든 이슈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터치되고 해결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러다 보면은 의사결정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 애를 뭐 1년 뒤에 보내느냐 지금 보내느냐 그 결정을 뭘로 하든지 다 양면이 다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애를 결정하면 그게 완벽한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양면이 다 있고 또 와이프가 낸 의견에도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더 중요한 거는 내 식대로 애를 꼭 오래 보내자 1년 뒤에 보내자 이것 갖고 싸운단 말이야 이슈가. 그게 아니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히든 이거 두 사람 간에 언맨 니드가 있고
본질적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아 당신 생각이 그랬어 이런 어떤 그런 3A가 충족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공감되고 받아주다 보면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서 여기 부인은 봐요. 부인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훨씬 더 회피하는 걸만 보면은 막 미워 죽겠죠. 근데 그 사람은 또 나름 또 고민하는 게 있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훨씬 남편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고 의사결정이 더 쉬워졌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내의 태도가 발전된 거를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왜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다가 남편의 그런 고민하는 부분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걸 조금 더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면 합의점을 찾기가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바로 우리가 갈등을 통한 유익이 이런 것 같아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숨겨진 이슈,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 부부간에 뭔가 친밀감을 깨트리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갈등을 통해서 이 화자청자 기법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좀 이게 처음에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내가 듣기는 속해 상대방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하다 보면 이게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당신 그거 섭섭했군요. 당신 그래서 화났군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의사결정은 어떻게 보면 A로 해도 좋고 B로 해도 좋아요. 그것이 도둑질을 하고 나쁜 것만 아니면 다 그 결정에는 다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 화자청자 이게 기계적인 기술 같지만 사실은 야고보 선생의 말처럼 우리는 남의 말을 특히 이제 막 화가 나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나를 화나게 했다라는 그게 되면 듣는 게 어딨어요? 내 말하기 바빠서 분노로 폭발하고 막 이러다 말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다고 뭐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사결정의 스타일 면에서 그게 7가지 면의 마지막 부분이 있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나 의사결정 스타일이 너무나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그거잖아요. 분노를 품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야고보서는 1장 26절 이런 말씀들 입에 자갈을 물리라고 재갈, 고삐를 물리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실제 라이프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입에 자갈을 물려서 분노까지 가지 않고 분노가 발전하면 뭐가 가요? 폭력이 되죠. 언어 폭력이 되든 신체 폭력이 되든 분노라고 하는 건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옆에 있는 감정이에요. 컨플릭이 생기면 분노가 따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입에 자갈을 물리고 정말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듣고 속히 듣고 그 다음에 발언권이 있을 때 내 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내 말 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오류에 빠지는 우리 실수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이런 실수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분노 조절도 가능해지고요. 결국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내 말 못 알아주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터치가 돼서 이 친밀감을 망치지 않는 가운데 얼마든지 그 사건을 통한 이슈를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화자청자의 기술은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평생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워크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시냐면요. 혹시 이제 이렇게 사례를 분석해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부부, 여러분들 부부에 반복되는 갈등 사례가 있을 거예요. 뭐 오늘까지도 모기 전에 뭐 그런 또 반복된 경우도 있고 어제까지 된 것도 있고 그 이슈는 다양하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자청자의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두 분이 화자청자 이걸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혹은 지금은 반복되는 게 사그라들었지만 과거에 이슈가 해결 안 돼서 우리가 참 많이 고충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이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부부끼리 한번 얘기를 이걸 사용해 보세요. 지금 8시 15분이니까 네, 제가 30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15분 드릴게요. 좀 더 드려요?
해보고 아니, 지금 떠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오늘 저기 격려가 됐던 게 우리 데이트 중인 형제자매님이 아까 식사하면서 히든뉴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자매가 이렇게 형제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 그걸 찾아봐서 해결이 됐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정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데이트할 때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두 분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듣고 싶고요. 일단은 여러분 개인 부부가 이건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안들, 이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건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됐던 거. 그래서 그거를 15분 정도 지금 화자청자 나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화자청자로 하세요. 좀 안 되더라도 요거 또 사례를 보시면서 자꾸 리핏을 하세요. 그래서 해보세요. 여보,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적다고 생각하고